보시죠. 그러니까 문제 76번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1000제곱미터 대지의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뭐 기본식이 용적률은 그러니까 대지면적분의 그러니까 연면적 그러니까 빼기 그러니까 지주 피대이죠. 대지면적이 100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의 동그라미형 하나의 건축물로 지하 3계층, 지상 5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은 평지붕임. 지하층 포함 각층 바닥 면적은 800제곱미터로 동일함. 동그라미 지하 1, 2, 3층, 지하 X형. 지하는 이쪽 계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지상 5계층은 전부 일반 업무시설로 사용됨입니다. 그러니까 800으로 해서 5계층 있는 거죠. 5개가 있습니다. 어차피 퍼센트 100을 남겨둬야 되니까 동그라미 하나만 없애고 그러면 100분의 400이 되는 거죠. 400%입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가 되고요. 77번이요. 건축법 주택 정의로 틀린 것은 3번 틀렸죠.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 몇 개층 이상이요? 5개층 이상이죠. 동그라미 1, 3, 4가 공동주택이고 나머지 2번과 5번이 단독주택이죠. 동그라미 1번 다세주택 주택수는 한개동 바닥면적가 660 이하 이고 층수가 4계층 이하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4번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개동 바닥면적가 660초과하고 층수가 4계층 이하이죠. 동그라미 2번 다중주택 앞에다가 하숙집 쓰시고요. 하숙집 다중주택이란 학생, 직장인,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이면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로서 한개도 주택으로서는 바닥면적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인 것을 말한다. 5번 다가구 주택 동그라미 1번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약간 대비되는 거죠. 아무튼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다세대 주택이 있었는데 다가구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동네 주차를 엉망진창으로 사람들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게 다가구 주택이죠. 주택으로서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한개동 주택으로서는 바닥면적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음 78번이요. 결합건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있습니다. 결합건축이요. 그림 간단히 보고 계시죠. 252쪽이요. 251쪽부터 보시면 251쪽에 4-15 건축협정이 있죠. 오른쪽 그림 건축협정을 맺으면 4개의 땅을 한 덩어리 땅으로 봐주고 4동의 건축물을 한 덩어리로 봐주고 하는 거죠. 저 아래 네모 4개요.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면 도면대로 건축이 되고 도면에서 이것저것 통합적용, 완화적용 해줍니다. 단지가 건축협정 체결 지역이고 거기에 대한 도면이 건축협정이죠. 인간의 사적 계약에다가 관청의 인가를 받습니다. 다음 쪽이요. 252쪽 제일 위에 건축협정에서 통합적용한다. 건폐율은 왼쪽 칸 건폐율은 통합적용되지만 용적률 통합적용은 안된다. 용적률 통합적용은 결합건축으로 가라. 오른쪽이요. 건축협정을 맺으면 이쁜 짓 한 거니까 여러가지 다 풀어주죠. 건폐율, 용적률 다 완화 풀어줍니다. 4-16이요.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A가 지땅이 지을 500을 C에게 파는 거죠. 연면적을 팔고 용적률을 팔고 하는 것을 두 개의 대지에 대한 용적률 통합적용 결합건축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 박스요. 표요. 왼쪽 여러 개의 대지에 대해서 건축협정 저는 합의로 협정 체결해서 인가를 받고 20년 지나서 폐지인가 신청할 수 있다. 폐지하려면 과반동의 받아서 폐지인가 신청한다. 오른쪽이요. 두 개의 대지 간의 용적률 통합적용이 결합건축. 두 개 대지 건축주가 합의해서 시작하고 최소 유지기간 30년 이상은 돼야 된다. 도시정비법 노후량 건축물 2, 3, 4, 20, 30, 40 있죠. 20과 30이 있고요. 다음에 폐지할 때는 전원 2명이죠. 2명이 동의해서 폐지 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와서요. 문제 78번.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죠.
결합건축 협정서에 따른 그 협정체계를 유지하는 최소 20년 X, 30년으로 한다. 다만 결합건축 협정서 용적률 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해서 신축, 개축, 재축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 안에도 환원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형 78번 문제의 동그라미 1번 결합건축 대상지에서 대지 간의 초단거리가 100m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을 소하는 범위에 있는 두 개의 대지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사선거고요.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바로 결합건축이라고 한다. 동그라미 2번 다른 사람도 거기에 어떤 제한이 규제가 정해져 있는지 알 수 있어야죠.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포함해서 건축 허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고 결합건축 관리장을 작성해서 관리한다. 3번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허용한 경우 건축물 대장에 결합건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다. 동그라미 2번 3번 묶어서요. 각각의 건마다 대장마다 써놓고 그 다음에 그 결합건축에 대한 장부도 따로 만들어 놓는다. 동그라미 5번 결합건축 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 결합건축 협정 체결자 전원이 동의해서 허가권자에게 신고한다. 허가권자는 용적률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폐지를 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축법이었고요. 다음 이제 농지법에 첫 번째 79번은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은 그냥 몇 가지 숫자가 있는 거죠. 요약집 302쪽이요. 농지도 같이 보고 가죠. 302쪽에 제일 농지, 굵은 1번 농지, 박스에 양과 1번, 전답과 수원 표시하시고 사선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법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 또는 산생식물, 꺽쇠, 한 줄, 두 줄 내려와서요.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양과로 2번 위 1토지의 시설 개량을 위한 부지 개량시설 부지와 다음에 사선거고요.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양괄 3번 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은 나는 아무튼 다른데요. 아무튼 똑같은 내용은 같지만 틀 자체를 좀 바꿔 놓으셨네요. 농지는 따로 지정하는 거 아니죠. 이용 현황을 중심으로 따집니다. 근데 또 100% 이용 현황만은 아니고요. 먼저 지목 28가지 중에서 3가지 과수원이면 농지이고, 두 번째요 28가지 중에서 25가지 국어, 공장용지, 뭐가 됐든 간에 거기서 농작물 경작, 산생식물 재배를 하고 있으면 농지이고, 세 번째요 농로, 경운기 다니는 길이 있죠. 그 자리도 농지에 같이 포함시킨다. 농지, 개량시설, 부지.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농산물, 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농지에 포함되죠. 뭐 1, 2번은 직접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라면 4-1은 시설 재배를 얘기하는 거죠. 버섯 재배사, 통나무를 쭉 세우는 겁니다. 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축사도 농지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 아니다가 있고요. 전답과수면 무조건 농지이고, 기타 25가지 지목 중에서 세 덩어리, 공간정보법 임야, 산지인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얘는 산지로서의 용도를 바꾼다. 산지가 더 이상 아니게 된다. 더 이상 산지가 아니게 되는 거죠. 산지가 아니게 되고, 농지가 되든 또 아니면 배가 되든 별별 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산지전 허가를 받기 전에는 그냥 계속 산지이죠. 산지에다가 불법 1 해봤자 계속 산지인 겁니다. 그 다음에 목장용지요. 초지는 초지법 적용한다. 그쪽 법을 적용한다. 기타 23가지 가운데 몇 년 미만요? 3년 미만이면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다. 아직은 농지가 아니다.
2번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그러니까 경작 재배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조정 허가를 거치지 않고 어찌고 저찌고 하고 있어봤자 그러니까 산지이죠. 3번 초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초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농업경영체. 여기가 농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경영을 누가 하냐. 민법에 자연인과 법인이 지시, 여기도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있죠. 그러니까 농업인요.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네모 농업인의 범위.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행식물 경작 재배 하는 자 사선 그거고요. 법조문은 하거나인 거죠. 둘 중에 하나면 된다고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러니까 농업인요. 그러니까 농업.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이나 그러니까 91.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33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축산업 뭐 줄, 열, 천, 그러니까 100, 1000 등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0일. 그 다음에 연간 판매가 120만원 이상이 있죠. 그 작은 1번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농사를 짓거나 90일 이상. 2번 33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3번 디귿번 대가축 2두 중가축 10 소가축 1000 100 가금 1000 꿀번 10군. 그러니까 1년 중 120일 이상. 그러니까 리을번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 있죠. 다음 수고하세요. 농업법인이란 어찌고 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업무집행권 가지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농업법인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 무슨 딸기조합, 메롱조합이 있고, 그러니까 농업회사법인, 무슨 뭐 김치회사, 콩나물회사, 두부회사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앞부분 내용이고, 그러니까 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문제 보면서 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문제 와서, 그러니까 79번에 그러니까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답은 그러니까 2번이죠. 그러니까 90일 축산업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90일 농업 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농업경영 판매 연간 120만원 이상 맞고요. 4번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 그 다음에 5번 굴, 열, 100, 1000, 열군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80번 문제요. 그러니까 그 농지 취득과 이제 기타 내용들이 있죠. 요약집 318쪽을 보시죠. 그러니까 318쪽에 그러니까 6-4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있는데, 거기를 보려면 그 앞에 317쪽에 6-2도 같이 보셔야 되겠네요. 6-2 경자 유전이죠. 경자 유전. 농업 경영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만 유전 전답을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사람, 앞으로 농사 짓겠다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가 있죠. 세 덩어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적인 경우는 당연히 예외가 허용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지전형 협의 법 규정에 의한 취득.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 피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갖게 됐다고요. 상속과 담보농지 취득. 법에서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죠. 8년 이상 농사짓다 인농, 시험연구 실습지, 주말 체험 영농, 농지전형 허가와 신고, 개발사업지구, 오리탕, 닭탕,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경사 농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6-3번이요. 농지 소유 상한. 뭐 간단한 거니까요. 6건.
그러니까 농업경영 하면 무제한. 우선 전제는요, 농업경영 아닌 경우로 첫 번째 칸 상속받아 농업경영 하지 않으면 농업경영 하면 무제한. 두 번째 칸 상속받아 농업경영 하지 않으면 만족미터까지. 그 다음 상속받아 농업경영 하지 않는데 나머지 농밭 다 농어촌공사에게 맡기면 무제한. 네 번째 칸 8년 이상 농사지다 도시로 나가면 만족미터까지. 그 다음 칸 8년 이상 농사지다가 도시로 나가면서 나머지 농밭 다 농어촌공사에게 맡기면 무제한. 여섯 번째 칸 주말 체험 영농 식구 다 합쳐서 1000제곱미터 미만. 여기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저희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죠. 6-4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경자유전이죠. 경자유전입니다. 경자유전. 여기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는 문제가 안 되고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거죠. 경자, 농업경영 하겠다 하는 사람은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업경영 하겠다. 계획서인 거죠. 계획서를 써내면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조합원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된다. 그 농지 소유 자격 증명을 내주는 거죠. 뭐 소유나 취득이나 똑같은 얘기고요. 그 전부에서 등기하고 소유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들이요. 뭐 도시사람은 농지를 아예 소유할 수가 없죠. 도시사람은 여기에도 허용되지 않는 거고요. 그게 아닌 뭐 어디 귀농을 한다든지 도시민이 귀농을 해서 농업 경영을 하겠다. 아니면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나 지금 농사 짓는 거 말고 더 사서 나이트클럽 치겠다. 안 되죠. 농사를 짓겠다 해야 증명을 내주고 증명 첨부해서 등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허용때, 허용은 뭘 허용하고 있어요?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하게 해준 거니까 농업경영계획서를 써낼 수가 없죠.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다고요. 2번 시험연구실시 농기계, 기계공장이요. 트랙터 콤바인요. 풀인지 아닌지 따지자. 증명은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관청은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써낼 이유도 없고 그냥 지 맘대로 땅주인하고 만나서 거민 도장받아서 등기하면 됩니다. 관청은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 상속받아야 돌아가시는 게 아니다. 증명받아야 돌아가시는 게 아니다. 증명하고 돌아가시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죠.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증명받지 않는다가 있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문제 와서요. 80번 문제요. 주말체험 영농 하려는 자는 총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용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맞고요. 동그라미 2번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수익 자격 증명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사선구고요.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이죠. 군수 시장 구청장 군수 X요. 읍장 면장에게서 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 시구 읍면이죠. 군수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 처리하면 안 된다고요. 더 일선으로 내려간다. 시구 읍면입니다. 시구 읍면에게서 증명을 받아야 되고, 동그라미 3번 농지 소유자는 3개월 이상 9개 여행 3개월 이상 9개 여행일 때는 소유농지 위탁경영 할 수 있고, 4번 시도지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시댁이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여기는 대도시는 무슨 평야 없으니까 대도시장 빠지고 시도지사. 5번 대리경자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한다. 농업경영 기본이 3년 이상이죠.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네, 다음에 그냥 요약집 거기 좀 보시죠. 요약집이에요. 아까 318쪽 여기까지는 봤습니다. 318쪽 아래요. 6-5번 경자유전이죠. 경자유전. 농업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업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농업경영을 해야 된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을 안 할 거면 소유하지도 말아라. 내다 팔아라. 농지처분이죠. 농지처분 사유 10가지에 해당하면 1년 내 처분해야 된다. 1년 지나면 법 위반. 농처분 명령을 때리죠. 덩어리가 크니까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명령을 때립니다.
처분을 해야 되는데 6개월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1회 20%까지. 그러니까 중개업소에 내놨는데 안 팔릴 수도 있죠. 그래서 농지처분명령 받으면 농업청구사에게 매수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6-6번이요. 대리경작. 지정의 예고, 대리경작자 지정의 예고 10글자 10일 내 이신청. 그러니까 6-1번 농업진흥지역. 농지 중에 농업진흥지역을 정하는 거죠. 지도사가 정하고 그냥 진흥지역이 아닌 맨 농지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는 거죠. 농업진흥구역은 논밭이 쫙 깔린 땅, 농지가 집단화. 농업보호구역은 물대는 땅,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네 번째 칸 농업진흥구역에서는 3가지를 할 수가 있고 농업보호구역에서는 5가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득증대시설과 생활여건 개선시설은 보호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6-8번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4줄, 그 중에 둘째 줄, 그러니까 김제평야에서도, 즉 농업진흥구역에서도 허용되는 최소한의 행위. 그냥 6시 되고 그냥 화면 따라가면 되죠. 1번 농업인주택, 농업용 축산업용 시설. 2번 마을회관 등 공동생활 편의시설. 3번 가공처리시설, 시험연구시설은 농업진흥구역 김제평야에도 허용된다. 다음 쪽 와서요. 6-9번 농지전용 제한. 첫 4줄 빼고요. 두 번째 표요. 농지전용, 농지에다가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거죠. 농지전용은 금지, 허가받아야 된다. 농지는 소중한 것이야. 농림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받지 않고 전용한다. 5가지. 아무것도 아니고요. 둘째 줄,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농림부 장관과 협의한다. 그 아래 신고 몇 가지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행정법 신고 99.9999999% 시군구에 신고를 하는 거죠. 아까 김제평에서 허용되는 최소한 시설과 딸기, 복숭아, 유통 중요하죠. 유통시설. 그 다음에 경사농지 전용은 신고하고 전용할 수 있다. 농지법 5년은 쫓아간다고요. 5년 내 용도 변경 알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농지 전용, 농지를 없으니까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야 된다. 타용도 일사용, 허가와 협의, 타용도 일사용, 신고와 협의가 있죠. 다른 용도로 잠깐 쓰고 다시 농지로 돌려놓는다고요. 이거는 농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시군구. 돌려놔야 된다. 돌려놓을지 안 돌려놓을지 못 믿겠다. 꾀꼬리 돈 묻어라. 복구비를 예치한다. 세 번째 표 생략하고요. 6-10번 타용도 일사용 기간. 왼쪽이요. 왼쪽에서 오른쪽. 간이시설. 오징어 건조장. 한쯤 마른 오징어 7글자 7년에서 마른 오징어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죠. 현장사무소 시설 예정지 필요한 기간 쓰고, 다이아몬드 5글자 5년, 기타 금땡이 3년에 연장할 수 있다가 있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보셨고, 이제 문제 앞으로 오시죠. 문제 앞으로 하세요. 41번 국토계획법입니다. 사실 1번 국토용어로 틀린 것은 그냥 5번이 틀렸고요. 5번에 기반시설 중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에다 쓰시고요. 쓰레기 쓰시고요. 쓰레기. 따라서 하천 X, 저수지 X, 쓰레기가 들어가는 거죠. 폐차장과 폐기물 처리시설 있습니다. 하천에다가 방체, 저수지에다가 방체 쓰시고, 다시 한번 보시죠. 요약집 4쪽이요. 사쪽에 기반시설이 있고,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해서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교통시설, 그냥 교통과 53가지 기반시설 가운데 교통과 관련된 것들. 2번 공간시설,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 3번 유통공급시설, 뭐가 흘러가게 하거나 흘러가고 있는 것들. 4번 공공, 문화, 체육시설, 많은 사람들이 문화, 체육과 관련된 것들. 5번 방제시설, 재예방이 있고, 6번 보건위생시설, 안녕, 사망이죠. 할머니 안녕, 잊지 않을게, 고마웠어. 화장시설, 공동묘지, 자연장지, 보안시설, 장례식장, 주차장, 종합의료시설이 있고, 7번 환경기초시설, 쓰레기 처리시설이죠.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원 방지시설, 폐차장 등이 있습니다. 문제 와서요. 41번 문제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설치비용 설치비용이란 동그라미 1번과 3번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3번에 따라가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기반시설 그러니까 설치비용 부담구역이죠. 안 써도 되고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물도 관리구역 웨이 지역으로서 사선거구역 개발로 인해서 개발되고 있다고요.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저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도로, 공원, 녹지, 공원,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선거구역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 돈을 걷는 거죠. 그 걷는 돈이 동그라미 1번 뭐고요? 기반시설 설치비용입니다. 또 동그라미 3번이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구역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설치비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대통령을 정하는 시설의 신축, 증축 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둘째 줄에 신축, 증축 얼마 초과요? 200초과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사선거구역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은 이제는 아시죠? 그리고 그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도시군 계획 시설인 거라고요. 동그라미 4번 도시군 계획 사업에다 숫자 3 쓰시고 공익사업 3가지가 있죠. 이란 사선거구역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가 있고 42번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내용이 아닌 것은 동그라미 4번 틀렸죠.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그건 개발행위 허가에 걸려있는 거지 도시군관리계획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로 변경 용도지역 변경 2번 개발제한구역 변경 용도구역 변경 3번 도로 설치 공원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5번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과 입지규제 취소구역이 있는 거죠. 43번형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4번이 맞죠. 동그라미 4번은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죠. 그러면 도면에서 정해진 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더 크게 짓게 완화해 줍니다. 단지가 뭐였고요? 구역을 정하고 구역에 대한 계획을 내는 거죠. 다 됐습니다. 동그라미 4번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사선거구역 용도지역의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사선거구역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단지의 행위제한은 도면으로 정한다. 구역의 행위제한은 계획으로 정한다. 동그라미 1번형 용도지역과 다른 지구가 있으니까 그때는 용도지역 위에다가 4글자 쓰시고요. 용도지역 뭐고요? 대한민국 쓰시고요. 대한민국 모든 땅은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죠. 동그라미 1번 번역해서요. 대한민국과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용도지구는 북한에만 지정한다. 용도지구는 일본에만 지정한다. X 틀렸죠. 당연히 뭘까요? 대한민국에다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동그라미 2번 보전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서로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중첩 X 있다 X 용도지역은 구분 지정하는 거죠. 서로 중복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3번과 5번 또 뻔한 거죠. 동그라미 3번이요. 대한민국 땅 4가지가 도, 관, 농, 자 9가지요. 여섯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자생보가 있죠. 우선 조금만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도건농자 정해지지 않았으면 조금만 지어라.
도시적이라고만 돼 있고 구분 안 돼 있으면 조금만 지어라. 관리적이고 구분되지 않았으면 조금만 지어라. 우선 조금만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도시적 중 그러니까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인 경우에 그러니까 용적률, 건폐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전 관리 X요. 도시적이라면서요. 보전 녹지지역 규정을 적용하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도시적, 관리적, 독립적,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그러니까 농림 X요. 자보, 자연환경 보전지역 규정을 적용한다가 있죠. 자보가 있습니다. 다음 와서요. 그러니까 44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구센 다음에 단지, 지구, 구역 등이 이 법에 따른 도시적으로 결정구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도시적으로 본다. 뭐가 있고요? 어항전택삼 5가지가 있죠. 오항구역, 항만구역으로 도시적 앞바다만 도시적으로 보고 뭐 수력발전소 제외한다. 거리 아니고요. 택지개발지구는 그 자체로 도시적이고 그러니까 4분의 3만 도시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공단지는 여기는 도시적이 아니죠. 농어촌 소득 증대를 위한 거니까요. 어항전택3 5가지만 도시적으로 본다. 따라서요. 문제 보시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어항구역, 항만구역 다 틀렸죠. 어항구역, 항만구역 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러니까 도시적 앞바다를 도시적으로 보는 거고 동그라미 3번 농공단지 X 농공단지는 도시적이 아니고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정한 곳이고 그러니까 산업단지 4가지 중에서 3가지만 도시적으로 본다. 택지개발지구 신도시는 당연히 도시적이고요. 그러니까 5번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에서 수력발전소, 송변전 뺀다. 근데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틀렸죠. 그 두 가지를 제외한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땅이 도시적이 되는 겁니다. 그냥 어항전택삼에서 택에는 이것저것 안 붙어 있죠. 택이는 깔끔하잖아요. 깔끔합니다. 29쪽이요. 요약집 29쪽이요. 요약집 29쪽 양괄호 2번. 요약 29쪽 양괄호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다음 구역도는 지정구시된 지역은 도시적으로 본다. 기억번 항만구역으로서 도시계 연접한 공유수면 그러니까 니은번 어항구역으로서 도시계 연접한 공유수면 그러니까 디귿번 산업단지 3가지 국가 일반 도시첨단 산업단지 그러니까 리을번 택지개발지구 그러니까 미음번 그러니까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를 위한 곳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